부자들은 계속 감세를 해주고 또한 경기는 침체가 돼 있어요. 결국은 서민 and 개인들에게 뽑아내야 되는데 그 가장 합리적이고 부담이 적은 게 뭡니까? 이게 담뱃값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평생 투자 교육원 투자 캠퍼스에서 알려드리는 오늘의 투자 컨설팅은요, 정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상당한 민감한 문제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바로 이 담뱃값 인상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요. 자, 담뱃값 인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반대인지 아니면 찬성인지 이유도 같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물론 건강 관련해서 부분에서는 분명히 찬성을 한다고 하지만 이번에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담뱃값 인상이 계속 나오긴 나왔지만 연초 이제 16일 업계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에 관련한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는데요. 자, 담뱃값 인상은 금연 유도 효과와 세수 확보 등 여러 명분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고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2015년 1월 인상이 9년째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 올려야 되는데 10,000원 이상 올리는 안도 검토가 됐지만 이거는 너무 올랐고 너무 올라서 반대 의견이 많을 것 같으니까 자,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8,000원 이상이다. 그러면서 OECD 기준을 제시한 게 자, 국제 평균 담배 가격이 8,000원이었다. 이만큼 올라야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4,500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8,000원을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손만 안 들었지만 날강도가 아닌가? 전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담뱃값 올려 금연 유도하겠다. 자, 2014년 9월 11일인데요. 자, 문영포 이 당시 보건부 복지부 장관이 11월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자, 담배 가격을 내년부터 2,500원에서 2,000원 올려서 어떻게 만드냐? 4,500원을 올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2015년 1월부터 담배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하는 얘기가 뭡니까? 국민들의 건강 근지를 위해서 이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관련형 담배 관련해서 한번 차트를 봤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2015년하고 내려오긴 내려왔어요. 살짝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오히려 지금 보시면 2016년에 이 떨어지는 시기에서 거의 올라간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지금 담배값 인상한 이후에 오히려 2016년에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담배값을 상승을 시켜서 그죠? 이 금리를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불과 1년 만에 도라미 타불이 됐다는 거죠. 자, 담배 이제 끊으려 합니다. 그러셔야겠네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내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내려오는 속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흡연율 차트는 어떻게 보면 관련형 담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는 일반 담배. 자, 그 사이에 전자담배 인구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과연 이게 가격이 올라와서 이렇게 내린 걸까요? 아니면 전자담배 수요가 늘어서 올라왔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담배의 수요가 커져서 이 관련 담배가 내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99.9%는 아니지만 51%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세수 흑자가 났다. 양도세 담배세가 효자였는데 자, 박근혜 정부가 처음으로 들어서고 정부가 쓰고 남은 세계 잉여금이 흑자로 드러났다. 3년 동안 이어진 세수 펑크 행진도 멈췄고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서 양도세 증가, 담배 개별세 소비 신사례 등의 세입 확충이 역할을 했다. 자, 여러분들 이 박근혜 정부가 2012년 12월 달에 이제 들어왔고요. 어떻게 보면 2013년부터 해결한대요. 근데 3년 지났으면 2015년이 지나는 거죠. 근데 담배값이 언제 인상이 됐습니까? 2015년에 인상이 됐어요. 결국은 박근혜 정부가 물론 그 전에 이명박 정부가 워낙 세수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오자마자 세수가 부족한 건 맞았지만 결국은 이 담배값 인상으로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부족한 세수를 흑자를 시켰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것을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와 대비해 보면 정말 유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23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국세 수입이 2022년에 400.5조 원이었어요. 근데 2023년 확정은 하지만 재추계하니까 59.1조 원이 감소하면서 341.4조 원. 여기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게 뭡니까? 법인세, 그 다음에 소득세, 부가가치세, 기타. 여기서 유일하게 오른 세금이 딱 두 가지 있죠. 교육세랑 근로세. 딱 두 가지만 올랐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뭐라고 항상 얘기합니까? 투자 감세가 국세 수입의 줄어든 주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2024년에도 여러분들 긴축 재정이라고 얘기하면서 국세 관련한 세금 추이를 더 늘리지 않고 있는데요. 그죠? 근데 지금 연초부터 그죠? 특히 증시 관련 대책들이 계속 나왔다는 거 아마 제 방송을 보시면 아실 건데요. 이번에도 보시면 자, 대주로 분류된 주식 양도소득세를 그죠? 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10억에서 50억으로 늘렸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 관련된 양도세 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수가 또 부족하게 됩니다. 여기에 오늘 또 보면 ISA 관련 부분 또 한도를 늘린다고 하면서 세액 공제를 하면서 또 세수 부족형 공약을 지금 계속 남발하고 있다 얘기해야 됩니까? 계속 정부는 물론 증시에는 좋다고 봐야 돼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관련 불법 공매도 뭐 대주주 양도소득세 오늘 ISA까지 주식시장에 정말 좋은 얘기들이 계속 연일 나온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지금 2600대에서 지금 2400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또한 보시면 파격 세제 혜택 소비 투자 물꼬트는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12년 만에 제도입된 기업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해 주려 했고, 여기 올해 처음으로 기업의 일반 분야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세액 공제의 추가 혜택을 주겠다. 자, R&D 이 말은 이제 하기도 짜증나네요. R&D 관련 이 예산을 잘라놓고 여기에 10% 정도 그나마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냥 한 대기업이 일반 R&D 있지 않습니까? 5천억 정도를 투자하고 올해 플러스 400억 정도를 더 투자를 해서 모두 그러면 얼마 됩니까? 5,40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가정해보면 기존의 5천억에 대한 기본적인 세제가 얼마죠, 여러분들? 2%, 그죠? 2%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세제 인센티브 여기에 가면 100억 정도 되죠. 여기에 추가 투자분에 대한 세액 공제 이렇게 하면 또 8억 정도. 자, 이렇게 해서 토탈 합치면 140억 정도의 세계를 공제받게 돼요. 특히 이번에 방산기술 관련해 또 신성자 원천 기술을 지정하기로 하면서 이 방위산업 분야가 올해 최대 18%의 세액 공제,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방산 투자가 상당히 유리하다는 게 나옵니다. 이 세액으로 보면 방산 투자들은 18% 세금을 덜 내니까 그만큼 이익이 더 잡히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세액 공제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앞서 작년에 59.1조 원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죠? 근데 올해 지금 나온 정책들 다음에 지금 59.1조 원이 줄은 데서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올해 세액자한테 뭐 마이너스 얼마가 나올 겁니다. 뭐 20조가 될지 30조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언론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야, 작년에 마이너스 59조 1조 원의 세액이 줄었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20조에서 30조밖에 안 줄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만큼 긴축 재정을 하면서도 관리를 잘했다. 분명히 이렇게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가면 70조에서 마이너스 80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2022년보다 이만큼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2년 동안 여러분들 마이너스 70조에서 80조가 준 거예요. 이걸 메꾸려면 뭘로 메꿔야 됩니까? 부자들은 계속 감세를 해주고 또한 경기는 침체가 돼 있어요. 결국은 서민 개인들에게 뽑아내야 되는데 그 가장 합리적이고 부담이 적은 게 뭡니까? 이게 담뱃값이에요, 여러분들. 앞서 제가 박근혜 정부 유사 예를 들었던 것처럼 담뱃값을 올리면 가장 쉽게 올리면서 부족한 세수를 다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2015년과 지금 2024, 근 10년 만에 이 데자부가 되는 게 아닐까. 자, 이렇게 생각되네요. 지금 이놈이 담배 가격 올릴 때도 됐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올릴 때도 됐고, 국민 건강 유지라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근데 왜 항상 이렇게 세수가 부족한 걸 메꾸기 위한 것처럼 보이게 담배 가격을 올리느냐. 진짜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서 담배 가격을 인상을 한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자, 마지막으로 어쨌든 아시다시피 담배에 있는 니코틴은 정말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성분입니다. 그죠? 4월 이후 총선 이후에 담배 가격이 올라갈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올라간다고 본다면 지금부터 금연을 준비하시고, 담배는 어쨌든 만약에 해입니다. 그죠? 특히 젊은 분들은 꼭, 특히 아기 놓기 전 부부 같은 경우, 특히 남성분도 그렇고 여성분도 그렇고, 그죠? 담배를 꼭 끊는 게 내가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신다면, 고려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담배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 드렸는데, 오늘 사연 주신 분 제 방송을 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 캠퍼스 홍반장,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 관련해서 좋은 포인트들 얘기 드렸는데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방송 내용 고마우신 분들, 감사한 분들, 자, 그리고 안타까운 분들 구독 한번 꾹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